울산 지역 대선 공약 이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재 재활원 건립과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등은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사년 새해를 맞아 울산 지역 신년 인사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울산의 저력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새해 들어 언양 지역 택시들이 운행을 중단해 강추위 속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날에 택시가 없어가지고 그래 할머니들이 짐을 들고 짝대기 짓고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송전철탑 농성 중단과 불법 시설물 철거 결정문을 비정규직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28일 날 접수를 해놨는데 그거는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언제라도 지금 내일이라도 와가지고 강제로 지금 처리하려면 하죠.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가부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울산 지역 기간제 교사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정호 침몰로 현장 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연장 근무를 시켰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구는 올해 고래관광 인프라 확충과 여천천 복개 구간 개복 등 고양해강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남구 구정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감동과 재미가 있는 가족 애니메이션 니코 산타 비행단의 모험이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울산 지역 대선 공약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신년 할애식에서 전격적으로 대선 공약 실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울산 지역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유니스트의 과학기술원 전환의 경우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다음 달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망했습니다. 울산 과기대 과기연법은 울산 출신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2월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최대 공약인 산업기술박물관과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 설립은 올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구대 악목화 문제 등 일부 공약은 정부 부처와의 의견 차이나 지역 간 경쟁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하고 또 2월 말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우리 지역 정치권과 시민의 역량을 총결집시켜서 지역의 현안들이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X 울산역 설치와 국립대 유치 등 역대 대선 공약도 그 추진 과정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울산 지역 대선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울산의 미래 더 넓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는 올해 화두는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지도층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사년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기 침체로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가 예상된다며 울산의 저력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어려운 주변 여건을 긍정의 힘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울산 민관 산학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패러다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까지 대기업과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서는 안 되겠다. 분배와 복지, 경제민주화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힘든 여건이지만 동북아 오일 허브와 3차 산업 육성 등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3차 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 미래 울산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력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교육계는 지난해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울산도 새로운 100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교육도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산이 세계적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글로벌 융합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새해 들어 울주군 언양 지역에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결국은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들이 사라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택시는 오질 않습니다.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추운 날씨에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올림으로 왔다가 택시를 불렀는데 투어센터에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요. 밖에서 많이 고생했어요. 장날에 택시가 없어가지고 그래 할머니들이 짐을 쥐고 짝대기 짓고 택시 기다린다고 요 좀 한참 썼다가 택시 없다니까 막 그냥 막. 언양 지역 택시 180여 대가 지난 1일부터 새로 적용된 택시 할증요금 조정에 반발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울주군 지역을 오갈 경우 41%였던 할증요금이 20%로 줄었고 구군 간 할증요금과 울산역을로 가는 할증요금마저 폐지되면서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전에 언양에서 KTX 울산역으로 갈 경우 기본요금이 3,100원이던 것이 2,8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울산역 가는 사람들은 2,800원짜리 찍고 가고 울산역 외에 가는 사람들은 3,460원을 찍어도 무방하다는 이 시의 이 형평성이 안 맞게 이렇게 하니까. 울산시는 부랴부랴 브랜드 택시 20대를 언양 지역에 투입했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의 방해로 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야공가를 들고 이 추운 날씨에 저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손님을 태워가니까 차를 타고 막 들었고 총파업인데 아저씨가 모릅니까 하더라고요. 민원이 들끓자 울산시는 뒤늦게 택시업체들과 협의해 오후 1시부터 택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운행을 중단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하지만 언양 지역 택시기사들은 울산시의 조치 결과를 지켜본 뒤 또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2달 반을 넘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철탑 농성에 대해 법원이 열흘 안에 농성을 풀라고 통보했습니다. 강제 퇴거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 철탑 농성 해제 결정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은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 결정문을 붙이고 철탑 농성장에는 결정문 내용이 적힌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철탑 농성 중인 2명은 열흘 안에 자진해서 농성을 풀라는 겁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법원은 자진 퇴거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강제 퇴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28일 날 접수를 해놨는데 그거는 유예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언제라도 지금 내일이라도 와가지고 강제로 지금 철거하려면 할 수. 자진 철거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부터는 농성자 한 사람에 매일 30만 원씩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또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 집회 금지와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문도 함께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조는 이 같은 법적 절차로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노사 간의 특별교섭 진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법원의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철탑 농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포스코가 새해 들어 계열사 재편의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성진지오텍의 본사 이전이 또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월 1일자로 계열사 7개를 정리했으며 성진지오텍과 포스코 플랜텍의 합병 등을 통해 연말까지 6개 정도를 더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합병과 함께 성진지오텍 본사의 포항 이전을 추진하다 지역사회 반발을 고려해 잠정 연기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전화상담원 확보를 제때하지 못해 당분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 상담원 80여 명이 근무하던 상담센터는 울산 이전과 함께 상담원이 6명으로 줄어서 어제 상담 전화 2만여 건 가운데 60%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센터는 상담원 8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신규 상담원 투입은 다음 달 23일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구군별 업무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남구입니다. 남구는 올해 고래관광 인프라 확충과 여천천 살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고래바다 여행성과 고래박물관으로 대표되던 남구의 고래관광이 올해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장생포 일대에 고래광장과 고래조각공원을 설치해서 고래문화마을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래마을 여기저기 생긴다고 하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은 조카들이랑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강과 관련된 사업도 많습니다. 우선 울산의 명물이 될 태화강 하류 바지락 채취가 올해부터 합법적으로 본격화됩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여천천 복개 구간을 개복해 산책로와 생태 습지를 설치하는 고양해강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남산 근린공원엔 인공폭포와 자연동굴을 설치해 또 다른 태화강 수변광장을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체감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영유아를 위한 복지 공간인 영유아 플라자를 운영하고 서남호수공원에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는 등 보육과 노인복지도 한층 개선됩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 큰돌고래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여천천 개복공사에 따른 상인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구가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장밋빛 계획을 실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다음은 희망찬 계산년 새해를 맞아 김봉만 교육감의 신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계산년의 밝은 해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지난해 울산교육은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청렴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값진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과정 모두는 참된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울산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들어 울주군 지역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당장 동구와 북구 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봉만 교육감은 울주군은 농어촌 인구가 많고 군청의 지원이 있어 무상급식이 가능하지만 재정 지원이 없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울산시와 구청이 70% 정도 재정 지원을 분담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과부 방침에 따라 울산 지역 기간제 교사에게도 처음으로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급 지침에 따라 3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오는 4월 말쯤 울산 지역 기간제 교사 2천여 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급 대상은 같은 학교에서 2달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말까지의 호봉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이번 주 지역 극장가에는 3D 영화인 라이프 오브 파이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가족 애니메이션 니코 산타 비행단의 모험이 눈길을 끕니다. 배두나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관심을 모은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다음 주 개봉됩니다. 배가 폭풍우에 침몰하면서 낡은 구조선에는 고아가 된 인도 소년 파이와 벵골 호랑이 파커만 남았습니다. 함께 살 수 없어 보이는 소년과 호랑이는 각자의 방법대로 점차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인 파이 이야기를 원작으로 227일간의 놀라운 모험을 환상적인 3D로 만든 이 작품은 와우 장룡과 색결을 연출한 이한 감독의 신작입니다. 30의
일본의 독재자 화이트 울프에게 납치당한 동생 조니를 구하기 위해 형 니코가 나섭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펼쳐지는 니코의 모험 이야기를 보며 아이들은 형제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개봉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연기자 주원, 가수 나르샤, 개그맨 김원효 등이 나레이션에 참여해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두나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관심을 모은 이 영화는 500년 시공간을 넘나드는 6개의 복잡한 윤회 스토리입니다. 2144년 미래 국제도시 네오서울에서 인간과 클론이 대결합니다. 1인 다역을 소화한 배우들의 캐릭터와 교차되는 이야기 속 유기적인 연관고리를 풀어내는 매력을 선보입니다. 시네마 산책 박건웅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체의 1분기 수출 경기가 16분기 말에 최저를 기록하며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지역 수출 기업의 1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1.1로 6분기 연속 기준선을 밑돌면서 지난 2009년 1분기에 51.1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애로 요인은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이 33.3%, 원재료 가격 상승이 13.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울산의 전력 사용량이 올겨울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울산 전력소는 오늘 울산 지역 전력 사용량이 올겨울 최대치인 3,736메가와트를 기록했고 전력 예비율 역시 5%대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속된 한파로 수도 간 동파 사고도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0건이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석정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석정건설이 실습 고등학생들에게 불법 연장 근무를 시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구속된 석정호 현장 소장 48살 김모 씨를 상대로 3명의 고교생에게 불법 연장 근무를 시켰는지를 조사한 울산지청은 다음 주에 사장을 불러서 작업일지 등을 확인한 뒤 처벌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6년 북부경찰서가 신설되는 등 지역 치안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최근 북부경찰서 건립비 301억 원을 확보한 울산경찰청은 양정과 강동, 농소 1, 2와 화봉파출소 등을 편입해 북구 송정지구에 북부경찰서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도시 치안 수요에 대비해 태화 지구대를 북부 순환도로 근처로 신축 이전하고 건물이 노후된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와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는 2017년까지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10대 초반의 딸을 5년에 걸쳐 성폭행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우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울주군 온산읍 처용 3거리에서 온산항 방향으로 가던 40살 김모 씨의 트레일러에서 7톤가량의 철근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일대 교통이 3시간가량 통제돼 공단을 오가던 화물 트럭들이 수송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화물이 쏟아진 것 같다는 김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중구 학산동 복산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44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74살 김모 씨가 몰던 택시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쳤고 차량이 인근 문구점 입구까지 돌진해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울주군 삼남면 58살 김모 씨의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내부와 가전제품 등을 태워서 소방서 수산 8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방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